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멀리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지우려 하면 더 짙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억눌린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9화에서는 흔들리는 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카페를 그만두려는 지은호 앞에 간절한 눈빛에 이지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솔직히 무너진 현실을 털어놓으며 함께 해달라 부탁했고 결국 은호는 그의 곁을 다시 지키기로 했죠. 하지만 지혁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밤낮 없이 버티며 컵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남자. 그 쓸쓸한 뒷모습은 은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가장 불편하게 바라본 건 박성재였습니다. 여전히 은호를 짝사랑하는 그는 은호의 시선이 다시 지혁을 향하는 듯해 점점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 집안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이상철은 낮엔 학원, 밤엔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두 번째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켜보던 조옥래는 몰래 박스 접기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김장수를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 비밀스러운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나. 단순한 오빠라는 호칭 하나가 두 사람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고 그 작은 불씨는 고성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의 현장. 차가운 공기 속에 기계음이 울리고 금속 자재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묵묵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반듯한 셔츠와 구두 차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사람들 앞에 서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거칠게 패인 굳은 살과 땀에 젖은 작업복, 먼지로 얼룩진 어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은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낯설므로 조여왔습니다. 예전에는 농담을 던지고 반말을 쓰며 다가오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지혁은 오직 존댓말만 건네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말투와 태도가 오히려 은호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은호는 지혁이 구석에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작은 용기, 그리고 말없이 허기를 달래는 그의 얼굴. 과거 누구보다 빛나던 그가 이제는 라면 국물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은호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는데. 은호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러나 그날 오후 모든 것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거운 철제 자재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은 단 몇 초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현장은 늘 그렇듯 부산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미세한 균열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작업 기록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쪽으로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이미 무너져 내리는 철제 더미가 시야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목소리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자재가 쏟아져 내리는 찰나 은호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피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번개처럼 달려온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자재와 은호 사이 단 몇 발자국의 거리를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동작은 마치 오직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태어난 본능 같았습니다. 눈빛은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칠게 은호의 어깨를 끌어안아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등을 자재 쪽으로 내주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쇳덩이의 그림자가 그의 등을 덮쳤지만 지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은호의 몸은 공중에 떠오르듯 휘청였고 그의 품 안에서 짧은 순간 포근히 감싸였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졌습니다. 은호의 귓가에는 지혁의 거친 숨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와 파편이 튀는 소음이 뒤섞여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철제 더미가 땅에 부딪히며 폭발음 같은 굉음을 터뜨렸습니다. 진동이 바닥을 울렸고 흙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은호의 머리카락 사이로 쇳가루가 스쳐 지나갔고 얼굴 위로 차가운 먼지가 흩뿌려졌습니다. 은호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지혁의 얼굴이었습니다. 먼지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과거의 그 눈빛, 따뜻했고 단단했고 절대 도망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숨결조차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짧고 단호한 한마디.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다급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은 목소리. 마치 자신이 다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은호가 무사한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듯했습니다.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시선으로만 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팔에서 전해진 뜨거운 체온, 손끝에 남아있는 단단한 감촉, 그리고 먼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지혁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곧바로 몸을 일으켜 자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마치 조금 전에 일은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은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던 쓸쓸한 모습, 그리고 방금 전 목숨을 던져 자신을 지켜낸 순간의 눈빛.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며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스며들지 않는 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곳에 닿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낮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재가 무너져 내리던 순간 본능처럼 자신을 감싸 안던 지역의 팔. 그 짧은 찰나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과 어깨에 남아있는 듯 선명했습니다. 두근거림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인 그 순간은 은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각을 떠올릴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자신이 이상했고, 동시에 그 감정이 단순한 연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은호를 괴롭혔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재였습니다. 그는 어둑한 카페 안에서 은호를 발견하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혼자 있어 보여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은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국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역 선배랑 같이 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연민도 들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재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쓰라려졌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솔직함은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곁을 지켜도 은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지역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지역일까? 지금은 내가 더 가까이 있는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정작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초라해지는 자신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깊은 자격지심으로 번져갔습니다. 며칠 뒤 성재는 도시락을 들고 은호가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은호 후배 업무차 근처에 와서 들렀어. 밥 제대로 못 챙길까봐.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사실 그는 전날 밤부터 도시락 반찬 하나하나를 직접 고르고 준비했습니다. 은호가 피곤한 얼굴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호의 하루에 자신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도시락을 본 은호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토록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었다는 사실이 울컥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고마움이 치밀어 오르는 동시에 지역에 대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현실이 미안함으로 바뀌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본부장님의 진심을 받아도 되는 걸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역은 말없이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미 식어버린 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 사라지고 국물마저 식어버린 그릇을 내려다보며 지역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은호를 향해 진심을 전하는 성재의 모습, 그리고 그런 성재 앞에서 눈가가 젖어드는 은호의 얼굴. 그 장면은 지역의 마음에 묘한 질투와 허무, 그리고 상실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식은 라면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그녀는 누군가의 따뜻한 도시락 앞에서 울컥하고 있구나. 지역은 스스로를 비웃듯 입고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은 결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호를 잃고 싶지 않다는, 그러나 동시에 이미 멀어져 간다는 자각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미소에 작은 희망을 걸었고 은호는 성재의 다정함 앞에서 고마움과 미안함 사이에서 흔들렸으며 지역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의 균형은 곧 무너질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갈등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무렵 집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낮에는 전기기능사 학원에서 회로도를 외우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했습니다. 손목에는 늘 테이핑이 감겨 있었고 어깨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곁에서는 김다정이 말없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침 도시락 반찬을 조금 더 챙기고 저녁국은 언제나 더 따뜻하게 끓였습니다. 말 한마디 위로 대신 음식에 마음을 담아 보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조옥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몸으로는 집안일만 해도 벅찼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내 아들이 저리 고생하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결국 그녀는 박스 접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예전 같지 않아 금세 굳어오고 허리는 한두 시간만 앉아있어도 욱신거렸습니다. 종이 박스를 꾹꾹 눌러 접을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옥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첫날 그곳에서 마주친 건 낯익은 등이었습니다. 김장수였습니다. 사돈, 우리 나이에 이런 자리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애들만 모르면 되죠. 같이 해요. 에고, 체면이 어디 가냐. 그래, 같이 하세. 장수 역시 여든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고 잠깐만 서 있어도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 내 사위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땀을 훔쳤습니다.
둘은 서로 손발을 맞추며 의지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는 장수가 들어옮겼고 테이핑은 옥리가 맡았습니다. 가끔 손이 덜덜 떨려 테이프가 엉겨붙으면 옆에서 장수가 조용히 손을 잡아 도와주었습니다. 잠깐 허리를 펴며 마주 앉는 짧은 간식 시간에는 서로의 주름진 손등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는 위로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대는 이상철 모르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상철은 어느 날 모의고사 점수가 올랐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된장찌개 맛은 유난히 깊었고 김다정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옥례는 괜히 된장찌개 국물을 2번이나 더 떠주었고 지왕과 수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다시 살아갈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 뒤에는 여든이 넘은 두 노인의 굽은 어깨가 조용히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청춘의 풍경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왕과 박영란은 오빠라는 호칭 하나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 단어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 세상과 자신을 가르는 벽을 허물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영란은 엄마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고 허락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지왕과 함께할 때만큼은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를 맛볼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지시받지 않고도 자기 발로 길을 걸어간다는 감각이 낯설면서도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언제나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고성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식탁 위에 호텔 피트니스 예약증을 탁 내리치듯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다녀. 거긴 재벌가 자제들도 많고 너 같은 애들이랑 어울려야 내 앞날이 열리는 거야. 이건 선택이 아니야. 필수야. 종이에 찍힌 호텔 로고는 영나에게 족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날카로운 반박뿐이었습니다. 학교 근처? 거기 다니는 애들이랑 어울려서 뭐가 남겠니? 내가 원하는 게 평범한 삶이야? 엄마는 내가 평생 고생하는 꼴 못 봐. 칼날 같은 말은 영나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짧게 네? 라고 대답했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일시적인 굴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은 영나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운동화를 묶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쥔 채 망설이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오늘 한강에서 만날래요? 거실로 나와서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호텔 피트니스 다녀올게요. 짧은 거짓말이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말에 정면으로 거짓을 얹은 순간, 처음으로 엄마가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의 한강, 바람은 선선했고 강물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환을 만난 영나는 가슴 깊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강변을 달렸고 벤치에 앉아 자판기 음료를 나눠 마시며 웃었습니다. 포장마차 어묵 국물은 몸을 녹였고 떡볶이의 매운맛은 영나의 혀끝에 생생히 남았습니다. 오빠,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그럼 앞으로 자주 먹자. 내가 원할 때마다. 그 단순한 약속은 영나의 가슴에 별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호텔 피트니스가 주는 건 계산된 인맥과 가짜 웃음뿐이라는 걸. 자신이 진짜 원한 건 바로 이 평범한 순간 지왕과 함께 웃고 숨쉬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자유의 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온 영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고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굳은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호텔 피트니스 측에서 보낸 확인 메시지가 인쇄된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나야. 낮게 깔린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호텔에서는 오늘 널 못 봤다던데. 순간 영나의 등골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더듬거리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고성이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디 갔니? 너 감히 엄마를 속일 생각을 했어? 분노가 억눌린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영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든 끝까지 숨기든 엄마의 눈에는 이미 배신으로 보일 뿐이라는 걸. 엄마, 그냥 나도 내 시간을 좀 갖고 싶었어.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성이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내 시간이? 내 인생은 내가 꾸미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누구와 어울려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걸 아는 게 바로 엄마라는 거야. 차갑게 내려꽂히는 말에 영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엄마의 뜻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저항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은 영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다시 잡히지 않을 자유의 순간을 위해서라면 언젠가 엄마와 더 크게 부딪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 밤 고성이와의 대치 이후 방 안에 홀로 앉은 영나는 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뜻에만 갇혀 살 수는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발각된 순간의 서늘한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란은 지완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강에서의 웃음과 자유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지완은 그런 영란의 눈빛을 보자마자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영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다 알게 됐어. 호텔 피트니스에서 내가 안 갔다고 연락이 온 거야.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종이를 내밀면서 물어보더라. 거짓말까지 했냐고.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내 시간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아무 상관없대. 그냥 엄마가 정한 길만 걸어야 한대. 지완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영나 앞에서는 다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넌 내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돼.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건데. 그 말은 영나의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몰려왔습니다. 근데 오빠, 나 너무 겁나. 엄마가 더 심하게 나를 붙잡으면 어떡하지? 내가 엄마한테 끝까지 맞설 수 있을까? 지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서 맞서려고 하지 마. 내가 내 편이 될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옆에서 붙잡아줄게. 그 순간 영란은 울컥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더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피트니스뿐 아니라 상류층 모임과 소개팅 자리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란은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지완과 함께하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집에서 돌아오는 밤은 더 지옥 같아졌습니다. 지완은 그런 영나를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계속 곁에 있으면 오히려 영나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녀의 자유를 지켜주고 싶지만 내 존재가 고성이 눈에는 걸림돌로만 보이지 않을까? 어느 날 영나가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오빠 같은 사람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나 계속 오빠 만나면 엄마가 나를 더 옥죄겠지. 근데 나 이제 엄마 뜻대로 살 수는 없어. 지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려움에 흔들리는 영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는 끝까지 같이 걸을 거야. 설령 내 엄마가 우리를 막아선다고 해도. 두 사람의 마음은 그날 이후 오히려 더 강하게 결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속은 동시에 더 큰 균열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 몰래 만나는 그 오빠가 누구인지 언젠가는 직접 확인하고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영란은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지만 동시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완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고 믿으려 했지만 그 믿음조차 고성이의 집요한 그림자 앞에서는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균형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무너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11화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역과 은호, 성재의 얽힌 마음, 그리고 지완과 영나의 비밀스러운 자유. 각자의 선택은 이미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들의 관계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사랑일까요? 갈등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일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